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인의 어떤 헌법인 정관의 상법의 규정들이 어떻게 녹아 있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시간에는 임원에 대한 보수나 상여금 등 각종 소득 관련 비용이 정관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에 의한 규정은 물론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의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각종 비용 처리 규정 등 법인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임원 보수 지급 규정입니다. 상법 제 388조의 이사의 보수 규정에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관도 주총회 결의로 정관이 작성이 되는 거지만 정관에 그를 보수를 정해 놓으면 주총을 따로 해서 결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총이나 정관에 의해서 이사의 보수를 정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한다는 건 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하지 않고 그냥 임원의 보수를 지급했다든지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임원의 보수 규정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적용 범위라든지 또 지급 대상 임원 또 임원의 보수 한도 그래서 뭐 주총을 통해서 연간 보수 총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의 대상 기간 뭐 과세 기간 1년이겠죠. 그다음에 보수의 구성 그게 급여도 될 수 있고 상여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총액을 주총의 결의로 임원의 보수 한도를 연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퇴직금 지급 규정입니다. 퇴직금은 이 소득세법의 제22조라든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퇴직급여의 손금불 산입 이러한 것들 규정들을 준용해서 적용 범위라든지 지급 사유 또는 퇴직금 지급률 2020년부터 지급 배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급률이라든지 또 퇴직금 산정 방법, 그 다음에 지급 방법, 또 혹시 특별 공로금이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이라든지 또 퇴직금의 기준 및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정하셔서 정관에 다 그 작성해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그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상여금 지급 규정입니다. 참조할 만한 법률은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상여금 등의 손금 불산입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준용해서 얼마 이상의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이 초과될 경우에는 뭐 손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문제이고 일단은 지급 규정이 있어야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용 범위라든지 정기상여인지 성과상여인지 그다음에 지급 시기, 확정 시기, 지급 시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관에 적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 그 상여금의 지급 금액이 적당했냐 내지는 통상의 범위를 초과했냐 그래서 그게 비용으로 인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다음은 유족보상금입니다. 유족보상금도 그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은 마련해 둬야 되는 겁니다. 정관에. 그래서 적용 범위, 그다음에 임원의 정의, 그다음에 지급 사유, 그다음에 유족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이게 나중에 이제 손비의 범위에 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라든지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이라든지 뭐 손비의 범위, 그 다음에 유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것이냐, 내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것이냐, 통상의 범위냐 하는 거는 그때는 세금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한다. 이 지금 유족보상금이
근로자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대표님들 같은 지배주주를 위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근로자를 위한 거라면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근로기준법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은 안 되지만 또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급 규정으로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보상금이 실제로 그래서 대표님의 사모님한테 나중에 그 보험금이라든지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게 비과세가 되느냐 내지는 뭐 송금에 포함되느냐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으면은 지급이 문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급한 이후에 그때 가서 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유권 해석이나 판례를 보면 대표이사의 유족보상금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요. 네, 앞선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 법령 해석 2015년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손금 해당 여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대표님이 만약에 이제 유고 시에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근데 요지는 지배주주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 지금 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이게 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인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뭐 기본적으로 그 지배주주는 제외하는데 단 법인이 임원, 지배주주 등 임원 포함입니다. 순직과 관련해서 업무상 사망이겠죠. 순직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장례비 또는 위로금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배주주 포함 위로금으로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일정 범위까지는 그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과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어차피 이게 그 사망 이후에 유족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면 다 상속 자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정관에 대해서 한 2회 정도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제목에서 말씀드리듯이 알아야 안전하다. 대표님들이 그 정관 작성을 직접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좀 이해하셔야 나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같이 상의해서 맞춤형으로 정관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타 나머지 그 궁금하신 내용들은 혹시 상담 메모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다양한 콘텐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안전한 절세와 경영권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